선수들의 체급이 같다고 가정하여 누가 가장 강한지 순위를 매겨보는 방식인 Pound for Pound, 줄여서 P4P라고 불리우는 이 순위는 전 체급을 통틀어서 누가 가장 기술적으로 훌륭한지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P4P 랭킹 1위에 수차례 오른 적이 있으며 존 존스, 조르즈 생피에르와 더불어 이렇다 할 약점이 없는 선수로 평가받는 전 UFC 플라이급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존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1986년생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친아버지를 본 적조차 없으며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신 데다가 어릴 때부터 새아버지의 끔찍한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존슨은 겸손하고 올곧은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웬만하면 트래시 토킹을 하지 않는 모습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법한 판정이 떨어져도 상대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슨이 트위치TV에서 진행하는 게임 방송을 보면 그의 유쾌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이 잘 나타나죠.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2005년에 방영된 TUF 시즌1을 보고 파이터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160cm의 단신에 평소 체중이 60kg대로 플라이급에서조차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드미트리우스가 종합격투기에 데뷔했을 당시에는 플라이급 체급 자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벤텀급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학창시절부터 다져진 레슬링과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한 체급 위의 선수들을 모조리 제압하며 데뷔 후 치른 10경기를 모조리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특히 체격에서 열세가 있음에도 아웃파이팅을 하기보다는 타격과 그래플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화끈한 KO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는 2010년 2월이었습니다. 9승 0패인 존슨 선수는 제시 브록 선수와 붙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제시 브록을 맞아 시종일관 한 수 위의 스피드를 유지하며 들어갈 기회를 노리던 존슨은 잽, 오버훅, 앞발 헤드킥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며 멋있게 승리를 따냅니다. 이렇게 프로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10연승을 쌓은 존슨은 조제 알도, 유라이아 페이버 등 경량급 스타 파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던 WEC라는 메이저 단체에 입성하게 됩니다. WEC에 들어간 존슨의 첫 상대는 당시 전적 19승 4패의 브래드 피켓. UFC에서도 꽤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로 원펀치라는 별명에 걸맞은 펀치 파워와 레슬링 실력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그런 피켓과 맞붙은 존슨은 킥과 펀치를 섞은 컨비네이션을 바탕으로 호기롭게 싸워보지만 피켓에게 테이크다운을 여러 차례 허용하며 생애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비록 판정패를 하기는 했으나 베테랑 파이터 피켓을 상대로 타격전에서는 우위에 있었고 테이크다운도 성공시키며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두 경기를 승리하던 중 WEC와 UFC가 합병하며 존슨은 12승 1패의 성적으로 UFC에 입성하게 됩니다. UFC의 첫 상대는 바로 국내에도 아주 잘 알려진 선수이죠. 야마모토 키드 노리후미와 벤텀급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노리후미 선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량급 스타 파이터로 163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주로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뛸 정도로 터프한 파이터인데요. 탄탄한 레슬링과 강력한 펀치를 앞세워 당시 18승 중에 16번의 피니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FC 데뷔 전부터 난적을 만난 드미트리우스 존슨. 지금 봐도 정말 쉽지 않은 경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일방적으로 존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존슨은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활발한 사이드 스텝과 스탠스 전환으로 노리후미의 거리를 흔들어 놓고 매 라운드마다 테이크다운을 손쉽게 성공시키며 점수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때부터 이미 존슨은 완성형에 가까운 MMA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타격이나 그래플링 중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싱, 킥복싱, 레슬링, 주짓수 모든 영역을 물 흐르듯 연결하여 상대를 요리할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페인팅과 컨비네이션으로 상대에게 타격전을 걸어주다가도 카운터 타이밍에 태클을 시도하고 상대가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자마자 놀라운 탄력으로 킥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은
그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승리를 하나 더 챙긴 존슨은 UFC 2경기 만에 곧바로 벤텀급 타이틀전을 치르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의 상대는 전 UFC 벤텀급 챔피언 도미닉 크루즈. 이날 양 선수는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로 5라운드 내내 공방을 벌입니다. 한눈에 봐도 훨씬 크게 보이는 크루즈에 굴하지 않고 존슨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스탠스 전환을 하며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존슨에게 크루즈는 피봇과 앞손 카운터로 응수, 잽 태클에는 곧바로 스프롤과 유도식 테이크다운, 그리고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며 점수를 따냅니다. 존슨의 잽 스위치 헤드킥 콤비네이션에 크루즈는 킥캐치와 테이크다운을 성공, 넘어지자마자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는 존슨. 해설자가 양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수준 높은 경기의 항연이 1라운드부터 펼쳐집니다. 2라운드에는 존슨의 타격과 태클 시도를 크루즈가 방어해내는 양상이 이어집니다. 5라운드 경기를 전부 소화해도 쉽게 지치는 법이 없는 도미닉 크루즈인데요.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존슨의 게임에 라운드 초반부터 크루즈가 숨을 크게 몰아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라운드를 따내는 것은 크루즈였습니다. 3라운드부터는 크루즈가 존슨에게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차분하게 태클을 방어하고 수플렉스를 장렬! 존슨을 눌러놓는 데 성공하며 경기가 크루즈에게 기울어갑니다. 이어지는 5라운드에서도 다시 한번 수플렉스에 성공하고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며 체격의 우위를 살리는 크루즈. 이렇게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도미닉 크루즈는 UFC 벤텀급 챔피언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패배의 아픔에도 잠시 드디어 존슨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UFC에서 플라이급을 신설한 것인데요.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 UFC에서는 4인의 플라이급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여기에 드미트리우스 존슨도 참여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체급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4강 토너먼트의 첫 상대는 이안 맥콜 선수. 플라이급 선수임에도 몸집이 두꺼운 것으로 유명하고 11승 1무 2패로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존슨은 언더독으로 평가받으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었는데요. 마침 두 선수는 3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선수의 첫 번째 대결에는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존슨의 승리가 선언됐다가 추후에 무승부로 판정 번복이 됐던 것인데요. 그 정도로 1차전은 호각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만 이안 맥콜이 존슨을 거의 끝낼 정도의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라운드 내내 그래플링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안 맥콜이 이긴 경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양 선수의 2차전이었죠. 존슨은 1차전의 판정 논란을 잠재우듯 라운드 초반부터 사기적인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오른손 카운터를 맞추며 다운을 시키지만 이안 맥콜은 좀처럼 존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2라운드는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가지만 존슨의 움직임을 쫓느라 맥콜의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3라운드에서 존슨이 유효타를 더욱 많이 적중시키며 승리를 따냅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라이트 스트레이트 후 스위치와 위빙을 섞어서 빠져나가거나 스웨이를 하면서 백스텝을 밟는 등 상대방의 공격 시도를 유유히 벗어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가장 빠른 체급인 플라이급에서조차도 존슨의 스피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너먼트 결승전, 상대는 조셉 베나비데즈 선수. 베나비데즈는 당시 16승 2패로 도미닉 크루즈에게만 2번 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나비데즈 역시 체격이 작기는 하지만 존슨보다는 크고 타격과 그래플링 모든 영역에서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역시 존슨은 언더독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이를 비웃듯 존슨은 5라운드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과 놀라운 스피드를 앞세워 완승을 챙깁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 토미 제리를 잡지 못하듯 존슨의 스피드에 조셉 베나비데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이안 맥콜과 베나비데즈를 모두 제압하며 UFC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데 이때부터 존슨의 천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벤텀급에서 힘겹게 싸우던 서름을 달래듯 존슨은 모든 도전자들을 압살하며 플라이급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앤더슨 실바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 방어 최다 기록인 10차 방어를 뛰어넘게 되는데요. 무려 11차 방어에 성공하며 UFC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이틀 방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드존 선수의 상대들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카운터의 달인인 존 도슨을 2번이나 꺾고 조셉 베나비데즈와 2차전에서는 1라운드 펀치 KO 승! 일본 경량급 최고의 파이터 호리구치 쿄지에게는 격투기 수업을, 주짓수 블랙벨트 윌슨 헤이즈에게는 안발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헨리 세우도에게는 바디 니킥, 마지막으로 레이보고에게는 게임에서도 나오지 않는 플라잉 안발을 성공시키며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존슨 선수의 대기록은 이미 한 차례 꺾었던 헨리 세우도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요. 비록 패배하긴 했으나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한 끗 차이의 승부였으니 존슨의 실력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차도르 방송 헨리 세우도 편에 소개도 되었고 추후 분석 영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헨리 세우도에게 플라이급 왕좌를 내준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2018년 10월 28일 벤 아스크렌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 원 챔피언십에 새롭게 둥지를 틉니다. 앤더슨 실바나 헤난 바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챔피언으로 군림하다 패배한 선수들은 그 뒤에 행보가 좋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존슨 역시 대기록을 세운 만큼 UFC에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또한 UFC에서 대기록을 달성한 존슨이지만 다른 스타들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존슨은 원 챔피언십에 입성하자마자 플라이급 4강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일본의 와카마츠 유야. 2015년부터 판크라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수로 그는 10승 2패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같은 플라이급이라도 UFC와 원 챔피언십의 체급이 명칭만 같을 뿐 한계 체중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UFC에서 플라이급이 약 57kg인데 반해 원 챔피언십에서는 61kg로 조금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UFC의 기준에서는 벤텀급이 원 챔피언십에서 플라이급이 되는 것이죠.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존슨은 커리어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한 체급 위의 선수들과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특히나 플라이급에서조차 작은 체구를 가진 존슨이기에 체급의 벽이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역시나 존슨은 체급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언더독의 유야를 상대로 1라운드에 생각보다 고전한 것인데요. 유야는 존슨을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 맞추기 어렵다는 존슨의 얼굴에 유효타를 적중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존슨 또한 레슬링 싸움에서 재미를 보지만 결코 녹록치 않았던 첫 라운드였음을 상처 입은 존슨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존슨은 로킥을 시도하다 카운터를 허용하고 유야의 원투 훅이 적중합니다. 데미지를 입고 위기에 몰린 존슨은 더블렉 테이크다운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끈질기게 그립을 풀지 않으며 백 포지션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상위 포지션 압박에 이어 4점 니킥을 적중! 힘이 빠진 유야에게 길로틴 초크를 성공시키며 원 챔피언십 데뷔전에서 진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는 와다 타치미츠를 맞아 백 포지션을 오랫동안 허용하며 라운드를 내주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전 영역에서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그랑프리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결승전 상대는 필리핀의 데니 킹나드. 존슨은 킹나드를 3라운드 내내 그라운드에서 지배하며 그랑프리 우승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34전 30승 3패 1무라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는 5월 29일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타이틀을 두고 아드리아누 모라에즈와 격돌할 예정인데요. UFC에 이어 원 챔피언십까지도 그가 과연 점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UFC 역대 최다 방어에 성공하고 P4P 1위로 평가받는 무결점의 파이터 드미트리우스 존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플라이급은 헤비급에 비해 화끈한 KO 승부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대신 기술적으로 높은 경기를 자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가 있는 체급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중량급보다는 경량급 선수들이 더 많은 만큼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같은 스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격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